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바이오케미스트리 길라잡이 패트릭입니다. 이번 챕터는 챕터 14이고요. 제목 자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당분해라고 하는 글라이콜리시스, 그 다음에 포도당 신생성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글루코니오지나시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포도당이 다른 5탄당으로 바뀌게 되는 펜토스 포스페이트 파스웨이라고 하는 5탄당 경로에 대해서 공부하실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한 그림으로 요약을 하자면 저희가 알고 있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글루코스 6탄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포 외의 바탕질이나 세포벽의 다당을, 식물세포는 세포벽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탕질, extracellular matrix로 바뀌는 과정에 원료 물질로 쓰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 공부 같이 하실 거고요. 저장성 다당류인 글라이코젠이나 스타치, 또 수크로스 같은 것들로 변환되는 과정도 같이 공부하실 겁니다. 또한 당 분해 경로라고 하는 글라이콜리시스 과정을 통해서 여기 나오는 피루부산 파이루빅 애시드로 바뀌게 되는 과정도 공부하실 거고요. 이 과정이 거의 반대로 되어지게 되는 파이루베이트에서 포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기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글루코니오지나시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한 포도당은 5탄당, 6탄당이기 때문에 5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 여기 나와져 있는 인산 5탄당 경로 펜토스 포스페이트 파스웨이를 통해서 5탄당 라이보스로 바뀌는 과정까지 이번 챕터에서 공부하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나의 그림에 잘 표현이 되어져 있고 저희가 배울 컨셉이 한 6개쯤 됩니다. 각각의 컨셉이 어떤 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프린시플, 원리가 있는지를 갖다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글루코스 같은 대사 산물들이 보통 고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다른 물질로 즉 캐타볼리즘을 통해서 이화작용을 통해서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ATP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에너지 화폐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공부하실 거예요. 두 번째 프린시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장된 다당류, 헥소스나 글라이코젠이나 스타치죠. 거기로부터 우리가 얻는 포도당이나 또는 다른 육탄당, 우리가 갈락토스나 프락토스, 과당 같은 거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해당 경로, 글라이콜리시스에서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하실 거예요. 조금 더 글라이콜리시스 과정으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글라이콜리시스는 파이루베이트라고 하는 피루부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들이 anaerobic condition이라고 하는 혐기성 조건, 산소가 없는 조건 하에서 락틱 애시드 락테이트나 알코올 퍼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젖산 발효나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젖산이나 알코올로 어떻게 전환이 되어지는지도 공부 같이 하실 겁니다. 글루코네오지나시스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만드는 거냐? 글루코스를 다시 합성하는 거죠. 뭐로부터 아주 심플한 프리커서 전구 물질, 원료 물질인 파이루베이트나 또는 락테이트로부터 합성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공부하실 거예요. 글라이콜리시스와 글루코니오지네시스는 거의 상반되는 과정인데 이것들이 서로 simultaneously 동시에 조절이 되어지기 때문에 조금 허투루 에너지를 쓴다거나 하는 것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공부하실 겁니다. 펜토스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5탄당 인산인데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DNA나 RNA의 물질이 되어지는 구성 성분이 되어지는 것들로 어떻게 전환이 되어지는지도 공부하실 겁니다. 기본을 잡으셨나요? 토대를 잡으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글라이콜리시스, 당 분해 과정을 2단계로 나눠 볼 거고요. 그 2단계에서 각각 어떤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지는지 아마 색깔별로 표시를 해드릴 건데 어떤 과정이 가역적,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과정인지 또는 어떤 과정이 비가역적, irreversible이라고 얘기하죠. 비가역적인 과정으로 되어져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과정 크게 2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준비기라고 하는 프리퍼러티브 페이스라고 하고 이 단계에서는 2개의 ATP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요. 2개의 ATP가 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과정을 지급기라고 했어요. pay off. 뭔가 보상하는 시기라고 얘기하고요. 이 보상 시기에서는 총 4개의 ATP와 2개의 NADH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NADH 나오고요. 근데 이게 2개로 뜯어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2개가 나온다는 표시가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ATP도 2번에 걸쳐서 4개가 나오는 것들이 표시가 되어져 있죠. 다음번에 보셔야 될 중요한 과정은 여기 보이는 내용 중에서 어떤 과정이 가역적이고 비가역적인지
reversible 한지 또는 irreversible 한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6탄당 인산화 효소라고 하는 과정은 화살표가 한쪽으로만 가 있죠. 이 과정은 irreversible이라고 해서 비가역적인 과정이고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인산과당 인산화 요소라고 이야기하고요. 포스포프락토카이네이즈 또는 PFK라고 하는 과정도 화살표가 한쪽으로만 진행되어 있고 이 과정도 비가역적인 과정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과정이 맨 마지막에 파이루베이트 인산화 효소라고 해서 인산 에놀파이루베이트 또는 포스포 에놀파이루베이트를 마지막엔 피루부산으로 바꾸는 과정 역시도 화살표가 하나로 가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가역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면 총 10개의 과정 중에 3개의 과정은 비가역적인 과정이 되어지고요. 나머지 7개의 과정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과정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자세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셔야 될 과정들은 또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머케니즘, 어떤 분자적인 기작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그걸 한번 표시해드리죠. 여기 나오는 두 번째 과정인 인산 6탄단 이성화 요소라고 하는 포스포헥소스 아이소모레이즈라고 하는 이 과정이 상당히 특이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뒷부분에 제가 이 과정이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들이 분자식은 똑같은데 기능적으로나 아니면 구조가 틀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나와져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습니다. 포도당이 과당으로 변하는 단계 이게 이성질체화 요소에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머케니즘 기작을 보셔야 되는 건 여기는 알돌레이즈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알돌레이즈라고 이야기가 되고요. 알돌레이즈는 여기는 알데하이드와 올이네요. OL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키톤 바리 같은 걸 형성하는 걸 갖다가 알돌레이즈가 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과정도 제가 자세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은 뭐냐? 6탄당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산기를 가지고 있고 6개의 탄소로 되어지는 당이 2개로 쫙 찢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과정들 같은 경우에는 3인산 글리세롤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3-포스포글리세롤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지네이즈라고 하는 과정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수소를 떼어내서 NAD 플러스에 집어넣어서 NADH와 H 플러스를 갖다가 만드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인산기가 하나 들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특이해요. 그래서 이 과정도 기작 머케니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변이 효소라고 하는 뮤테이스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효소가 존재합니다. 이런 뮤테이스 효소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탄소에 있는 이러한 포스페이트를 갖다가 두 번째 탄소로 옮겨주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라고 해서 제가 뮤테이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러한 요소들도 머케니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총 10단계 과정 중에 3단계가 비가역적, 7개가 가역적, 그리고 머케니즘적으로 중요한 게 총 4개 정도의 과정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갖다가 단순하게 표현한 것들이고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점은 다 똑같은데 여기 번호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에 관계되는 엔자임들도 모두 똑같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굳이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은 링 스트럭처, 고리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편하게 보시라고 직선 형태로 나와져 있는 것들이 관찰이 되어지죠. 한 단계씩 체크해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6탄당 인산화 효소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포도당에 인산기가 하나 붙으면서 ATP가 하나 소비가 됩니다. 이거는 왜 해주냐 하면 저희가 어떤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글루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수송체에 의해서 세포 내부와 외부를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 내에서 필요한 글루코스가 들어왔는데 이 글루스에 의해서 들어올 때도 글루스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 나갈 때도 글루 트랜스포터 어떤 수송 단백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못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선 인산기를 하나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6인산 포도당, 6-포스포글루코스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6인산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순간 다시는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저희가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건 이성질체화 효소가 존재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맨 끝에 존의 첫 번째 탄소에 있었던 카르보닐 그룹이라고 하죠. 이 카르보닐 그룹을 두 번째 탄소로 옮겨주는 과정이 수행이 되니까 이걸 이성질체를 만드니까 이성질화 효소라고 하고 그러면서 포도당이 과당으로 바뀌게 되죠. 좀 이따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볼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포스포아노파이루베이트 이제 세 번째 과정인데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이거를 촉매하는 효소 자체가 알로스테릭 엔자임이라고 하는 다른 자리 입체 이성질체화 효소에 해당하면서 전체적인 글라이콜리시스나 저희의 세포 호흡 과정을 조절하는 효소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6인산 과당에서 인산이 하나 더 들어가서 ATP가 소비가 되겠죠. 그러면서 1번과 6번의 전부 다 인산을 가지고 있는 과당이 형성이 돼요. 네 번째 과정은 우리가 알고 알돌레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여기 나와져 있는 6개의 탄소로 되어져 있고 인산을 2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쫙 잘라주죠. 그러면서 인산 하이드록시 아세톤이라고 하는 키톤 하나 만들게 되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3-포스포글리세롤알데하이드 보통 저희가 G3P 또는 3PG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거 둘 다 탄소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개 있죠. 6개 탄소 있는 게 3개씩으로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까지가 저희가 무슨 과정이었었어요? 준믹입니다. 그 밑에 있는 과정들은 색깔을 달리해서 표현해 드리자면 이 부분은 지급기가 되겠죠. 지급기 과정에서 되어지는 과정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탈수소 요소 3인산 6번 과정이죠. 3인산 글리세롤알데하이드 탈수소 요소들에 의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소가 하나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에 인산이 함께 붙게 되는 과정이 수행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인산화 요소들에 의해서 인산기가 이제 빠져나오는 과정이 진행이 되어지면서 여기 있던 인산이 빠져나오면서 ATP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 나와진 변이 요소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보시는 것처럼 맨 끝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런 포스페이트 그룹이 중간으로 자리를 옮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방금 전에 봤었던 뮤테이즈 변이 요소 8번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2인산 글리세롤산, 3인산 글리세롤산에서 2인산 글리세롤산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돌연 변이화된 것처럼 뮤테이션이 되어진 것이죠. 이 인산 글리세롤산들이 다시 한 번 더 여기 보여지는 그렇습니다. 에놀레이즈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인산 에놀파이루베이트 또는 포스포 에놀파이루베이트 또는 이걸 줄여가지고요 저희가 P라고 하는데 PEP로 바뀌게 되죠. 이 PEP가 마지막 과정에서 비가역적인 과정인 피르부산 인산화 효소 파이루베이트 카이네이즈에서 피르부산이 되어지면서 ATP가 또 한 번 추출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나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해당 과정의 10단계를 준비기, 그 다음에 지급기 두 가지로 나눠봤고요. 간략한 것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과정이 어떤 효소에 의해서 분자적인 메커니즘이 분자적인 기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죠. 다음에 나온 슬라이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피르부산, 파이루베이트가 어떤 운명을 갖게 되는지를 갖다가 표시를 한 것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건 산소가 거의 없거나 무산소 상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산소 상태이니까 무기호흡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기호흡들은 효모 같은 데서 많이 관찰이 되어지게 되고 효모는 이 피르부산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맥주나 주류나 아니면 빵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쓰이는 에탄올 발효를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기호흡으로 가는 상태가 또 존재하고요. 색깔을 달리하겠습니다. 저산소 상태, 무산소 상태를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할 텐데 또 다른 저산소, 무산소 상태에서 우리의 근육이라든지 적혈구라든지 그런 친구들은 미토콘드리아가 없기 때문에 젖산을 만드는 과정으로 어떠한 무산소 호흡, 무기호흡을 하게 되고 이걸 저희가 젖산 발효 나와 있네요. 젖산 발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에탄올 만드는 건 에탄올 발효라고 하죠. 그렇지 아니하고
산소가 풍부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뭐처럼 산소가 풍부한 상태이죠. 이 피루부산이 아세틸코A라고 하는 아세틸 코엔자임 A로 바뀌게 되고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ATP 분자를 만들어내는 요 지금 오렌지 컬러로 되어 있는 건 저희가 유기호흡이라고 합니다. 유산소호흡 과정으로 진행하기도 하죠. 여기 나오는 포도당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이 있긴 한데 여기에 표현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프루부산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바이오모리큘, 뭐 예를 들자면 페리 아셋라고 하는 지방산이라든지 또는 누클레오타이드 같은 것들이나 또는 아미노아시드의 전구 물질 같은 걸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라이콜리시스 해당 과정의 최종적인 산물인 피루베이트는 여러 과정에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갈게요. 첫 번째 과정은 저희가 보셨던 거 피루부산을 갖다가 글라이콜리시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당 과정에서 preparative phase, 우리가 알고 있는 준비기 과정에서는 ATP가 몇 개 필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ATP가 제가 2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ATP가 2개 필요한 과정 중에서 5개의 과정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머케니즘 쪽으로 중요한 과정이 하나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어떤 과정이냐? 인산 6탄당 아이소머레이즈라고 하고 또는 포스포가 인산이죠. 헥소스 6탄당입니다. 아이소머레이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엔자임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이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나오는 6인산 포도당이 6번째 탄소에 인산기가 붙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뭘로 바꾸는 과정? 똑같은 분자식을 가지고 있지만 구조와 기능이 다른 과당으로 바꿨습니다. 6인산 과당으로 바꿨죠. 여기 보시는 건 육각형에서 오각형으로 바뀐 거예요. 탄소 숫자가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아이소머를 만들었으니까 아이소머레이즈가 하는 과정이죠. 전체적인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머케니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나오는 고리 구조가 열려야 돼요. 이 열릴 때에는 이러한 아이소머레이즈 중에서 히스티딘 잔기에 존재하게 되는 액티브 사이트, 활성화 부위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이 서브스트레이트가 잡혀지면서 액티브 사이트죠. 여기는 액티브 사이트에 의해서 잡혀지면서 이 과정이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과정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는 카보닐 그룹이라고 하는 게 CO 더블 본드죠. 이게 1번 탄소에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1번 탄소에 존재했었던 카보닐 그룹의 위치를 바꾸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볼게요. 우선 고리를 열어서 직선 형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2번 탄소에 존재하는 활성을 가지고 있는 하이드로젠이 자기가 추출되어지면서 이동이 되어지면서 전자를 갖다가 제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어디요? CO, 카본과 카본 사이에, CO가 아니겠네요. 카본과 카본 사이에 누가 만들어져요? 이중결합이 순간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은 액티브 사이트, 활성 자리에 있는 글루타메이트 잔기가 양성화되어지면서 시스 형태가, 시스 트랜스라고 하는 아이소면은 더블 본드가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카본과 카본 사이에, 탄소와 탄소 사이에. 그래서 N-다이올을 형성하는 이러한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왜 다이올이냐? 다이가 2개고요. 올은 알코올이니까 알코올이 2개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런 게 순간적으로 잠깐 형성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것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수소가 빠져나오게 돼요. 수소가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잘 가지고 있던 전자를 갖다가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색깔이 겹쳐서 다른 색깔로 할게요. 여기에 남아져 있는 수소가 빠져나오면서 자신의 전자를 갖다가 제공을 해주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디에 맞습니다. 2번 탄소에 카보닐 그룹이 생기고 카본과 옥시젠 사이에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남아져 있던 수소가 다시 하나 붙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리가 닫히게 되죠. 그러면 육각형이었던 것들이 오각형으로 바뀌면서 포도당이
과당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또 어떤 머케니즘 하나를 보게 될 텐데요. 이 머케니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16포스포 비스포스포라고 되어져 있는 1번과 6번의 인산기를 두 개 가지고 있게 되는 과당에서 시작되는 과정이어서 이 고리를 열어가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돌레이즈라고 하는 효소들의 작용에 의해서 세 개의 탄소로 되어져 있는 그리고 하나의 인산기를 가지고 있는 것들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의 첫 번째는 우선은 16-비스포스포프락토즈라고 하는 16이중인산 과당 부분에 이 결합이 열리면서 즉 고리가 깨지면서 직선 형태로 나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알돌레이즈라고 하는 것들이 촉매하게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활성자리 부분, 우리가 이게 엔자임이니까 액티브 사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고 여기에 라이신이라고 하는 아미노 아시드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 존재하게 되는 아민기가 여기에 남아져 있는 기질에 있는 카보닐기, 여기는 CO 더블 번드로 되어져 있는 두 번째 산소에 전해 있는 카보닐기를 공격을 해서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정사면체, 이게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정사면체와 같은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시 여러 가지 원자력 전자들이 재배열이 되면서 이 효소가 양성자 쉬프 염기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 쉬프 연구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슈거 쉬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져 있는 게 쉬프 염기가 되겠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성이 되어지느냐 그렇습니다. 알데하이드와 아민 이 탈수 축합 반응에 의해서 생겨진 형태를 갖다가 저희가 보통 쉬프 염기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어질 때 보통 어떻게 표시가 되어지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카본 스켈레톤에다가 NH가 결합이 되어지고요. 여기에 카본과 H가 결합되는 것들이 보통 저희가 쉬프 염기라고 NR이라고 하겠네요. CHR 이렇게 결합되어져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쉬프 염기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잠깐 여기 쉬프 염기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자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비편제화 되어지면서 균등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쏠려 있는 현상들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남아져 있는 특히 3번과 4번 탄소 주위가 쫙 깨지게 되는 과정이 알돌레이즈가 하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과 4번 부분이 깨지면서 첫 번째로 나오는 반응 생성물이 생기게 되고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3-포스포글리세롤알데하이드라고 하는 3-PGAL 이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으로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카본 사이 결합이 깨지게 되죠. 몇 번과 몇 번이었죠? 세 번째 존재하는 카본과 네 번째 존재하는 카본 사이 결합이 쫙 깨지는 과정이 생성이 되어지면서 첫 번째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직까지 이 활성화 부위의 라이신에 다른 어떠한 결합은 다른 생성물, 두 번째 생성물이겠죠. 그거는 아직까지 결합되어 있는 과정이 진행이 되어지고요. 아이소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성질체화를 거치면서 다시 한번 양성자 쉬프 염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봤었던 인산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이라고 하는 두 번째의 반응물을 만들게 되고 여기에 나오는 인산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과 3-포스포글리세롤알데하이드, 3인산 글리세롤알데하이드는 서로 이성질체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이성질체와 효소에 다시 이런 것들이 서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반응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6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고 인산이 2개가 결합되어 있었던 이 화물이 알돌레이즈에 의해서 탄소는 3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산은 하나씩 탄소는 3개 가지고 있고 인산은 하나 가지고 있는 2개의 화합물로 찢어지게 되는 게 알돌레이즈의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두 가지의 프로덕트 반응물인 3인산 글리세롤알데하이드와 인산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같은 경우는 서로 이성질체가 되니까 서로 교환이 되어져서 최종적으로는 요 물질이 다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두 번째로 배우고 있는 어떤 몰리큘러 메커니즘, 분자적인 기작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또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건 여기에 나와져 있는 아까와 똑같아요. 알돌레이즈의 작용에 의해서 방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링 스트럭처가 아닌 리니어, 즉 직선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 탄소의 번호를 비교하기 좋아서 이렇게 써놓은 것이고요. 16 이중 인산과당, 16 비스포, 비스포스포, 프락토스라고 하는 것들이 두 개가 존재하게 되고 어느 부분이 깨진다고요? 알돌레이즈에 의해서 3번과 4번 탄소에 있는 부분이 깨지게 되어져서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가지의 생성물을 만들게 되고 3인생 글리세롤알데하이드와 인산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은 이성질체와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포스포트라이오스라고 씁니다. 인산을 가지고 있게 되는 포스포, 인산, 트라이오스 3탄당, 아이소머레이즈라고 하는 것들 효소에 의해서 서로 바뀌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뭘 주로 이 그림을 보셔야 되느냐. 아까 저희가 6개의 탄소로 존재했을 때 그 포도당에 존재하는 탄소 번호로부터 유래된 것들이 써 있습니다. 2개의 화합물에 모두가 다요. 그래서 3인산 글리세롤알데하이드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표시되어 있고요. 4번, 5번, 6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다른 생성물인 인산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당에서는 1번, 2번, 3번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 표시가 되죠.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만들어진다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인산 글리세롤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들의 번호를 봤을 때 1번, 2번, 3번 탄소로 조정이 되어진 이것들이 포도당으로부터는 잘 보세요. 4번에서 올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는 3번에서도 올 수도 있는 거죠. 이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뭘 보시면 되느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 탄소는 5번에서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원래 자리에 2번에서 올 수도 있는 것이 없죠.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게 여기 나와져 있는 3번 탄소에 있는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 3번 탄소는 6번 탄소에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위에 있는 1번 탄소에서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6개의 탄소로 되어져, 6개겠네요. 6개의 탄소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 3개, 3개로 잘리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져 있는 3-4 글리세롤알데하이드가 되어질 때 그 탄소의 번호가 유래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머케니즘으로 넘어가죠. 다음 머케니즘부터는 저희가 이제 어디를 보게 될 것이냐.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에너지가 투입되는 준비기가 나눠지고요. 에너지 파워업라고 하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어지는 시기에서 우리는 보통 ATP와 NADH가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를 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두 가지 머케니즘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첫 번째 나오는 건 3인산 글리세롤알데하이드, 방금 전에 봤었던 알돌레이즈에 의한 프로덕트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탈수소효소, 디하이드로지니즈라고 하는데 탈수소 효소 반응에 의해서 수소가 떨어지니까 탈수소효소죠. 그 수소를 갖다가 어디에다 결합시켜 주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NAD 플러스의 결합을 시켜 주어서 누구를 만들어내는 과정? NADH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전반적인 디하이드로지네이즈 탈수소 효소들이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은 조금 특이한 것이 탈수소 효소여서 수소를 떼어내 가지고 NADH를 만드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수소를 떨어뜨려 준 그 자리에다가 인산기를 붙여주는 아주 독특한 과정이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을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죠. 여기 나와져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탈수소 효소의 엔자임의 액티브 사이트라고 해서 활성화 부위이고요. 이 지역에 기질이 붙게 되죠. 그런데 기질이 붙기 전에 NAD 플러스 또 다른 리액턴트 기질이기 때문에 여기에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소의 액티브 사이트에 존재하게 되는 시스틴, 아미노 아시드 부분이 약간 pKa 값이 줄어들게 돼요. 저희가 이제 화학을 배우시다 보면 pKa 값이 8에서 5.5로 줄어들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 산이 조금 강한 산으로 작용이 되어진다. 또는 공격적으로 어떤 반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8.8에서
5.5로 주어드리니까 좀 더 활성화되어진 다이올레이트라고 하는 구조. 다이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한 형태를 만들게 돼서 두 번째의 기질이 훨씬 더 결합하기 좋게끔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번째의 기질의 방금 전에 봤었던 3인산 글리세롤알데하이드가 결합이 되어지죠. 3인산 글리세롤알데하이드가 방금 전에 굉장히 활성화되어진 다이올레이트 형태의 부분에 결합이 되어지면서 다이오헤미아세톨 결합을 잠깐 형성을 하게 됩니다. 헤미아세톨이니까 아세톨 결합이 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헤미라고 하는 건 하프니까요. 그래서 절반 정도 이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되죠. 이 결합을 절반 정도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과정이 일어나느냐. 이 과정에서 여기 나와 있는 효소와 기질 복합체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여기 부분의 하이드로진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져 있는 카본과 옥시젠 사이는 더블 본드가 되어지고서 카보닐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하이드로젠이 떨어져 나왔으니까 얘를 NAD 플러스가 받아주게 되고, 그러면서 NADH가 생성이 되어져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NADH가 형성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페이트 그룹의 공격이 시작돼요. 인산기의 공격이 시작되죠. 여기 나오는 카본과 옥시젠 사이에 더블 본드로 되어져 있는 이 카보닐 부분에 여기에 나와져 있는 포스페이트 그룹의 공격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는 결합이 깨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아까 봤었던 설퍼, 황과 연결되어 있던 결합이 깨지게 되고, 그렇게 깨지는 걸 갖다가 우리가 다이올에스터 결합,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터 본드인데 황과 연결되니까 다이올에스터 본드라고 하는데, 그게 깨지면서 인산기가 이 사이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느냐? 인산글리세르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원래는 인산이 하나였는데 첫 번째 탄소와 세 번째 탄소에 인산이 결합되어지는 1,3비스 두 개의 인산기를 가지고 되는 글리세르산, 글리세레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탄소 효소에서 글리세롤알데하이드에서 수소를 빼내서 NADH를 갖다가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도 결합을 시켜가지고요. 포스페이트 그룹도 결합을 시켜서 1,3,2중 인산 글리세를 사용해 만드는 과정이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반응이고요. 방금 전에 만들었었던 인산 글리세르산이라고 하는 것들의 변이 효소라고 하는 뮤테이즈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방금 전에 포스페이트가 두 개 있었는데 사실은 이 과정과 이 과정 사이에 하나의 과정이 빠져 있게 되고요. 그 하나의 과정은 뭐였냐면 여기 나와있는 이 포스페이트를 띄어내서 누구에다 붙여가지고요. ADP에다 붙여서 ATP를 만드는 과정이 생략이 되어져 있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첫 번째 탄소에 붙어 있었던 포스페이트 그룹이 떨어진 모양이 보이죠. 그러니까 1,3,2중 인산 글리세롤산이 아니라 인산 글리세롤산, 정확히 표시하자면 3번 탄소에 존재하게 되는 인산기만 존재하게 되는 3인산 글리세롤산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세 번째 탄소에 붙어 있었던 인산기를 몇 번으로 옮겨요? 지금 보니까 2번으로 옮기네요. 그래서 이 인산 글리세롤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효소를 갖다가 저희가 변이 효소 또는 뮤테이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으로 진행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여기에 나와져 있는 뮤테이즈라고 하는 효소는 보시는 것처럼 활성 자리에 아주 중요한 히스티딘 잔기, 히스티딘이 아미노아시드가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활성 자리의 히스티딘이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카본 두 번째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이 OH를 갖다가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누구를 갖다가 넣어주게 돼요. 맞습니다. 포스페이트 그룹을 갖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수소 하나 떼내고 여기에 남아져 있는 누구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스페이트 그룹을 집어넣기 때문에 2, 3
두 번째와 세 번째의 탄소에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이중 인산으로 되어져 있는 글리세롤산이 잠깐 중간에 생성이 되어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 번째 탄소에 있는 이 인산기를 띄어내야 되는데 기질의 세 번째 탄소로부터 첫 번째 활성 자리에 있었던 시스템 이걸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신산기가 전이가 되어지게 되죠. 어떻게 가느냐? 이게 이제 띄어져 가지고요. 원래 여기 나와져 있는 활성화 자리에 있는 첫 번째 인산기에 포스페이트 그룹이 붙어 있는 채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의 활성화 자리에 히스티딘이 가지고 있었던 인산 그룹이 몇 번째 탄소로 들어갔다가 두 번째 탄소로 들어갔다가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탄소에 있었던 인산 그룹을 다시 띄어내서 받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 히스티딘의 관점에서 보자면 주고받는 겁니다. 자신의 포스페이트 그룹을 두 번째 탄소에 집어넣었다가 세 번째 탄소에 있는 포스페이트 그룹을 띄어내서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포스페이트 그룹 인산 그룹의 위치가 3번 탄소에서 2번 탄소로 바뀌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엔자임의 작용과 똑같습니다. 엔자임은 반응에는 참여하지만 뭐는 바뀌지 않아요. 자신의 구조라든지 그런 건 바뀌지 않죠. 그냥 참여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히스틴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산 그룹을 갖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찾아왔으니까 히스틴의 관점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응은 참여했지만 자신은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자임으로 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겠네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일형 당뇨병이라고 당뇨병 중에서 좀 소수에 해당하는 일형 당뇨병과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었던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이 어떻게 관계가 됐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저희가 알고 있는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다이어비티스라고 이야기하고요. 원래는 정식 명칭은 다이어비티스 멜리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멜리투스라고 하는 뜻은 허니, 꿀이라는 뜻이고요. 다이어비티스가 오줌이니까 꿀오줌을 산다는 얘기여서 우리 몸에 있는 당이 그냥 쭉 빠져나가는 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혈액에 일정한 농도의 당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부족할 때 잘 조절이 안 될 때를 갖다가 저희가 당뇨병이라고 하죠.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일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체 당뇨병 중에 10%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굉장히 소수이고요. 뭐에 의존하는 당뇨병이냐? 인슐린 디펜던트예요. 인슐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유전적인 영향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어서 나이에 상관이 없이 아주 어린 사람, 그러니까 뭐 심지어 갓난아기도 일형 당뇨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지칭하는 당뇨병은 2형 당뇨병, 90%에 해당하는 것들이 2형 당뇨병이고요. 타입 2가 됩니다. 이 타입 2 다이아비티스는 2형 당뇨병이라고 하고 전체 당뇨병 중에 90%여서 이거는 나이에 의존적이고 생활 습관에 의존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지 않거나 운동을 하지 않거나 과식을 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 2형 당뇨병이 나이가 들면서 찾아올 수 있죠. 여기는 1형 당뇨병은 인슐린에 디펜던트 의존적인 당뇨병으로서 다음과 같은 작용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췌장이라고 하는 판크레아스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슐린 리셉터라고 하는 것들에 결합이 되어지게 되고 이 과정은 저희가 챕터 12에서 자세하게 다뤘었어요. 보시는 분들은 보시면 참 도움이 될 텐데 RTK라고 하는 것들에 결합이 되어서 인슐린 수용체가 활성화를 합니다. 그러면 ILS라고 하는 인슐린 약자로서 리셉터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인슐린 수용체의 기질이라고 하는 IRS에 결합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활성화가 되고요. 포스파티드 이노시토스 3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어떤 신호 전달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PKB라고 하는 프로틴 카이네이즈 B죠. 이것들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세포들 중에서 포도당을 갖다가 흡수하는 여러 개의 트랜스포터라고 하는 수송체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GLUT4라고 하는 것들은
포도당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수용체입니다.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게 글루시 1에서 4가 존재하게 되고 4가 굉장히 특이한 게 인슐린에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존재하게 되면 이 인슐린으로부터 그 숫자나 또는 활성이 늘어나는 그러한 수송체 단백질을 글루4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루코스 트랜스포터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숫자가 늘어나게끔 해주죠. 인슐린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글루코스가 포도당이 세포 내로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혈액 내에는 조금밖에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혈액 내의 포도당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게 인슐린의 또 다른 역할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남아져 있는 이 과정 전체가 다 이상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글루코의 숫자를 늘려주는 걸 못하는 거죠. 지금 타입 1 다이아베티스 1형 당뇨병이 못하는 게 계속 X표로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글루코에 의해서 포도당이 들어오는 과정이 안 됩니다. 원래 포도당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지금 쭉 봤었던 과정처럼 6인산 포도당을 만들어서 다시는 못 도망가게 하고요. 당 분해 과정을 통해서 글라이콜리시스를 통해서 피루부산을 만들어서 역시 이 과정도 안 되게 된다는 얘기죠. 피루부산을 만들어서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을 통해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얘들을 분해를 하게 되고 30개의 ATP 이상의 ATP, 아주 많은 양의 ATP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통째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소개는 안 됐습니다만 우리 당 분해 과정에서 이 6인산 포도당이 인산 5탄당 경로를 통해서 인산 리볼로스로 바뀌는 과정도 존재하게 되고요. 1형 당뇨병은 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들어오는 것도 맞고요.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도 억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얘들은 주로 누구를 에너지 소스로 쓰느냐, 지질과립이라고 하는 지방이 과립처럼 모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트라이아세틸글리세롤, 이를 제가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우리가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뉴트럴 팻입니다. 보통 저희가 살이 찌게 되면 이게 많아지는데 이 뉴트럴 팻을 갖다가 대체의 연료로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럼 이것들을 부셔가지고요. 부산물을 두 가지를 만들게 되고 그게 아세토아세트산, 산에 집중하세요. 베타 하이드록시 뮤틸산을 만들죠. 이 두 가지가 부산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부산물을 그대로 어디요? 혈액 내로 내보내요. 그러면 산이 혈액 내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산증이라고 하는 키토애시도시스라고 하는 혈액 내의 pH가 낮아지는, 혈액이 산성화되어지는 질환을 겪는 게 1형 당뇨병의 특징적인 기능이다. 특징적인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까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앞에서 봤었던 글라이콜리시스라고 하는 당 분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산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양한 이당류나 다당류들이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이 저희가 봤었던 요만큼이죠. 글라이콜리시스라고 하는 당 분해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수많은 이당류나 다당류 같은 것들이 분해가 되어져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몇 가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것부터 볼까요? 젖당이라고 하는 건 우유에 들어있는 당이 되겠습니다. 이 젖당 분해 효소에 의해서 디글루코스와 그 다음에 디갈락토스로 변해지게 되고 이 디글루코스는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렇습니다. 1포스포글루코스 또는 6포스포글루코스 6인산 포도당으로 변하게 되어져서 당 분해 과정에 참여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 디갈락토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에 소개를 시켜드릴 것 같은데 이 디갈락토스는 다시 뭘로 바뀌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1포스포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여기 포도당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당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UDP가 관여가 되어지는데 이것도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딜 다이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ATP가 또는 ADP가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다이포스페이트인 것처럼 유라실이라고 하는 베이스에 어떤 다이포스페이트가 붙어서 되어지는 게 UDP라고 합니다. 유리딘 다이포스페이트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인산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어져서 해당 과정 또는 당 분해 과정에 참여가 되죠. 또 내부에 있는 글라이코젠이나 또는 식이성 글라이코젠인 녹말, 식물체에 들어있죠. 그런 것들도 역시 가인산 분해 요소의 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알파 아밀레이즈라고 같은 효소들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지면서 참여가 됩니다. 또 한 가지가
트레이할로스 또는 트레할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당류가 존재하는데 이 이당류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 많이 존재하느냐 하면 곤충들이나 또는 균류들에 존재하게 되는 이당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이당류인데 그 보습 능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습기를 잡는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 익숙하게 보는 건 인공 눈물 있죠. 안구 건조증 있으신 분들 그런 것들의 주요 성분이 트리할로스라고 하는 성분이고요. 이당류이기 때문에 포도당 2개로 되어져 있고 이 포도당 2개가 각각 포도당으로 잘려져서 우리가 해당 과정에 참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크로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설당이라고 얘기하고 설탕이요. 이것도 이당류이기 때문에 수크레이즈나 그다음에 과당, 프락토즈라고 하는 것들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 과당들도 뒤에 한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나와져 있는 프락토즈를 인산화시켜주는 과당을 인산화시켜주는 효소에 의해서 원인산 과당으로 바뀌게 되고 이 원인산 과당류의 알도레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글리세롤알데하이드나 또는 인산 다이하이드로스 아세톤으로 바뀌어진 다음에 해당 과정에 존재하게 되는 3인산 글리세롤알데하이드로 바뀌어서 해당 과정에 참여가 되어지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디맨너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갈락토스나 글루코스나 프락토스나 그다음 만너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육탄당이라고 하는 것들의 아이소모입니다. 그래서 이성질체라고 하죠. 어디가 다른지 한번 수분 그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디글루코스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프락토스 과당 같은 경우는 아예 링 구조가 바뀌어져 있는 형태가 띄고 있는 게 다른 것이고요. 같은 거 다르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포도당과 갤락토스 같은 경우에는 잘 찾아보시면 어디가 다르냐 그렇습니다. 여기 네 번째 탄소에 붙어 있게 되는 하이드로젠과 하이드록실기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또 여기는 맨너스 같은 경우에도 분자식은 포도당과 똑같습니다만 어느 부분이 다르냐 여기가 다르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번 탄소에 존재하는 하이드로젠과 하이드록실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게 되는 이성질체들이고 이런 맨너스도 여기 보시는 6인산 맨너스를 만들기 위해서 인산화 효소들에 의해서 6인산 맨너스가 만들어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성화 효소, 아이소모레이즈라고 하죠. 아이소모를 바꿔주는 엔자임이니까 아이소모레이즈라고 하고 이 아이소모레이즈에 의해서 과당으로 바뀐 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에 참여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앞에서 배웠던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당 분해 과정에 여러 가지 당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러한 이당류나 다당류를 갖다가 분해시켜서 참여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오버뷰 되어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봤었던 글라이코젠이라고 하는 저희 간에 많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성 다당류를 저희가 글라이코젠이라고 하거든요. 이 글라이코젠 같은 것들이 내인성, 내재성,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인성 글라이코젠이라고 얘기하고 저희가 식사를 하게 되면 먹는 쌀 같은 것들이 주로 녹말, 스타치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분해를 시켜서 글루코스를 바꾼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해당 과정에 참여되는 과정들 아까 잠깐 봤었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분해를 시키느냐? 가인산 분해라고 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가인산 분해라고 하면 인산기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서 분해시키는 과정을 갖다가 제가 가인산 분해라고 하고 이거랑은 좀 달라요. 가수분해랑은 완전 다른 겁니다. 가수분해는 물을 집어넣어서 분해시키는 걸 가수분해라고 하거든요. 이건 가인산 분해여서 인산기를 집어넣어서 분해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잠깐 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폴리사카라이드, 다당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글루코스, 알파 글루코스가 연결되는 형태이고요. 여기 보시면 비환원성 말단이라고 하는 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환원성 말단과 비환원성 말단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제가 여기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비환원성 말단은 고리 구조를 만들 때 깨지지 않는 것을 갖다가 제가 비환원성 말단이라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 포도당에 탄소의 번호를 붙이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여기 6탄당이니까 6개 탄소가 있겠죠? 이 6개 탄소 중에 보통 이런 4번 정도가 되어지는 것들은 얘들이 고리 구조를 만들거나 또는 직선 형태를 만들 때 깨지지 않는 부분이어서 비환원성 말단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맨 끝에 있는 걸 얘기해요.
보통 그리고 1번 탄소가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이 부분이 고리 구조를 만든다거나 풀린다거나 하면서 고리 구조를 갖다가 만들게 되고 깨기도 하거든요. 이걸 갖다가 저희가 보통 환원성 말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원성 말단 부분이 깨지면 보통 알데하이드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 이제 뒤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어지는 게 환원성 말단과 비환원성 말단의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글라이코젠 또는 녹말을 갖다가 인산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인산 분해 요소. 이게 포스포라이시스가 가인산 분해니까 가인산 분해는 그렇습니다. 포스포 라이시스를 일으키는 그러한 효소가 되겠죠. 그러면 진짜 여기에다가 인산기를 넣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얘를 끊어내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탄소에다가 인산기를 붙여내면서 옆에 붙어 있었던 1,4-글리코시드 본드, 글리코시드 결합을 깨내면서 1인산 포도당을 만들게 됩니다. 이 2인산 포도당은 아까 저희가 봤었던 해당 과정에 6인산 포도당이 있었죠. 그 6인산 포도당으로 다시 바뀌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해당 과정에 참여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라이코젠은 하나 숫자가 포도당 단위가 적은 단위가 또 있겠네요. 이것도 역시 포스페이트 그룹, 인산 그룹을 집어넣어서 얘를 가수 분해를 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해당 과정에 들여보내는 과정이 반복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는 뭐가 표현이 되어 있느냐? 아까 저희가 봤었던 단당류 중에 갈락토스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갈락토스를 갖다가 글루코스로 바꾸어서 해당 과정에 집어넣는 과정에 표시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갈락토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갈락토스를 인산화시켜주게 되는 효소가 존재하고 갈락토스 카이네이즈라고 해요. 누굴 만드냐? 첫 번째 탄소에다가 인산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1인산 갈락토스가 만들어지죠. 이 1인산 갈락토스에다가 누구를 갖다가 집어넣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UDP 글루코스가 1인산 포도당으로 바뀌는 과정. 이 UDP가 뭐라고요? 유리딘. 유리딘하고는 유라실을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사이드를 유리딘이라고 합니다. 유리딘 다이 포스페이트의 약자이죠. 그래서 이 친구를 갖다가 UDP라고 하고요. 이게 당 핵산, 당 뉴클레오타이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UDP 포도당에서 1인산 포도당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누구를 전달해 주느냐? 유리리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이드 체인을 갖다가 전달을 시켜주죠. 어디 전달시켜 주느냐?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1번 탄소에 있었던 포스페이트 인산기를 띄워주고 난 다음에 여기다 전달을 시켜주게 되죠. 그래서 1인산 갈락토스가 UDP 갈락토스로 바뀌게 되고요. 이 UDP 갈락토스가 에피머레이즈라고 하는 걸 앞쪽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에피머레이즈 역시도 아이소머를 만드는 그러한 효소이고 이 에피머레이즈가 두 번 작동이 되어져서 이 에피머레이즈는 네 번째 탄소에 작동이 되어지니까 UDP 포도당 4 epimerase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여기 나오는 시작되는 게 UDP 갈락토스예요. UDP 글루코스를 만드니까 UDP 포도당, UDP 글루코스 4 epimerase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이 과정이 환원이고요. 이 과정이 산화입니다. 산화 환원 과정을 거치면서 4번 탄소에 있는 하이드로젠과 하이드록시를 잠깐 키톤 형태로 만들었다가 다시 우리가 위치를 바꿔주면서 하이드로젠과 하이드록실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면요. UDP 갈락토스가 UDP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저희가 두 가지로 따로따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UDP 갈락토스를 UDP 글루코스로 바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해석이 되자면 어떻게 되게 되느냐. 이 UDP 글루코스가 여기에 있는 쭉 1인산 갈락토스 유리를 전달 효소에 참여가 주어지면서 뭐로 바뀌었어요? 1인산 포도당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인산 갈락토스가 1인산 포도당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라고도 보실 수 있고요. 드디어 갈락토스가 글루코스 포도당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여기에 나오는 이 친구랑 똑같네요. 그래서 아까 봤었던 해당 과정에 이 탄소의 인산기의 위치를 6번으로 바꿔서 참여가 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육탄당의 아이소머 이성질체인 갈락토스를 갖다가 글루코스로 바꿔서, 즉 갈락토스를 포도당으로 바꿔서 해당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까지 봤네요. 다음 사진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앞에서 봤었던 해당 과정에 의해서 나오게 된 여러 가지 산물 중에 대표적으로 발견되는 게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파이루웨이트가 되겠고요. 이 파이루웨이트가 어떤 운명을 거쳐서 다른 산물로 바뀌게 되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저희가 알고 있는 anaerobic condition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혐기성 산대, 산소가 없는 상태이죠.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운명이 지배가 되는지, 또는 어떤 운명을 따라서 가는지를 보게 될 거고요. 이런 걸 보통 보이가 발효, fermentation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발효와 부패는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 것이고요. 같은 말인데 사람이 이용하기에 사람한테 유익한 걸 만들면 발효인 거고요. 사람한테 유익하지 않고 냄새만 나고 뭐 약간 혐오스럽고 그런 걸 만들면 제가 부패라고 하고, 제가 알고 있는 발효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많이 보이는 게 젖산 발효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알코올 발효라고 하는 에탄올 발효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먼저 설명을 드리죠. 우선은 앞에서 봤었던 글라이콜리시스라고 하는 해당 과정은 피루부산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들었냐면 두 개의 ATP와 두 개의 NADH, H+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해서 두 개의 NADH를 만들게 되죠. 이 두 개의 NADH는 누군가한테 수소나 또는 전자를 갖다가 전달시켜 줄 수 있는 것인데, 이 전자나 수소를 누군가 다시 받아 주어야지만, 즉 NADH의 운명은 전자나 엘렉트론과 수소 양이온을 누군가 받아줘야지만 자기가 다시 NAD+가 될 텐데, 여기에 나온 이 NAD+가 다시 되어야지 해당 과정을 참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NADH로부터 엘렉트론, 전자와 프로톤이라고 하는 수소 양 이온을 갖다가 받아줄 수 있는 것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두 종류의 발효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어요. 첫 번째는 이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여기서부터 보시는 NADH 플러스 H 플러스로부터 수소 양이온과 일렉트론을 받게 됩니다. 이걸 저희가 젖산 탈수소화효소 락테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이 과정이 진행이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 NADH+가 가지고 있는 전자와 수소 양이온을 받아줬으니까 NAD+가 생기게 되고, 이것들은 다시 글라이콜리시스라고 하는 해당 과정에 참여가 되어지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 중에 락틱 애시드라고 하는 젖산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젖산을 저희가 많이 보는 게 어디냐면 김치나 또는 우리가 치즈 같은 것에 전부 젖산이 가지고 약간 시큼한 맛이 나잖아요. 그러한 발효를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체에서도 근육 같은 것들에서는 물론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 자체에 델타 G 노트라고 하는 깁스 자유 에너지의 변화가 표현이 되어져 있고, 이 값이 음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과정은 자발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형태의 발효는 조금 더 자세히 볼 텐데요. 두 번째 형태의 발효는 저희가 이থা놀 퍼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에탄올 발효 또는 알코올 발효라고 합니다. 어디서 저희가 많이 보느냐라면 주류 만들 때 있죠. 그 맥주요, 소주,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알코올성 음료 같은 거 주류를 만들거나 또는 빵 같은 것들을 만들 때에 이스트라고 하는 효모가 주로 이런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와인 같은 거 만들 때도 역시 이런 과정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NADH가 가지고 있었던 NADH+가 가지고 있었던 일렉트론과 프로톤이라고 하는 수소 양이온을 누가 받아주느냐?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뭐로 변하게 돼요? 맞습니다. 에탄올이라고 하는 걸로 변하게 되죠. 이게 알코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알코올 도수를 얘기할 때 뭐 4도다, 5도다, 12도다 뭐 그런 거 얘기할 때 이 에탄올의 퍼센티지를 갖다가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준 요소를 갖다가 알코올, 탈수소 효소, 알코올, 디하이드로지네이즈에 의해서 여기에는 NADHH+가 가지고 있게 되는 그 수소 양이온과 전자를 떼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집어넣은 다음에 에탄올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앞의 과정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 게 피르부산이라고 하는 해당 과정의 산물로부터 decarboxylation이라고 하는 카르복실기를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카르복실기를 하나 떨어뜨려 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카본을 하나 없애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카본이 하나 없어져서 파이루베이트는 탄소를 3개 가지고 있었는데 아세트알데하이드는 탄소를 2개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만들게 되는 걸로 진행이 되어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맥주 같은 거 먹으면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탄산 형태로 녹아있기 때문에 청량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게 이 과정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는 효소를 갖다가 피르부산 디카르복실레이즈라고 하고 매그니시움과 마그네슘과 TPP라고 하는 물질을 갖다가 저희가 코엔자임 코팩터라고 하는 조효소와 보조인자라고 보조인자로 쓰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져 있는 TPP는 뒤에 한번 설명이 바로 될 텐데 약자가요 달아민입니다. 파로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놈이 얘의 약자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뒤에 한번 설명이 되겠지만 다이아민이라고 하는 바이타민 B1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유래한 보조효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PP라고 하죠. 그 중에 지금 옆에 소개되어 있는 그림은 여기는 알코올 발효의 두 번째 과정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누구를 받는 과정? NADH+, H+부터 그렇습니다. 수소 양이온과 그 다음에 전자를 받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알코올 디하이드로지네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존재하게 되고 이거의 활성화 부위에 징크라고 하는 아연이 포함이 있어요. 여기에는 아연이라고 하는 놈들이 아세트알데하이드에 있는 여기에 존재하게 되는 요 카르보닐 그룹을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을 하게 되면서 누구를 받을 수 있게 하느냐? NADH로부터 수소를 갖다가 하나 받을 수 있게끔 해주죠. 수소를 하나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결합이 깨지면서 여기에 수소가 결합이 되어질 텐데 그 모양이 에탄올 죄송합니다.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에탄올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러면서 NADH는 NAD 플러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다음 생각하겠습니다. 예,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앞에 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탄올 발효의 첫 번째 과정에 해당되는 피루부산 탈카르복실화 효소, 피루부산 탈카르복실화 효소, 이 효소에 유명한 조효소, 코엔자임으로 쓰이게 되는 다이아민 파이로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다이아민 파이로포스페이트는 아까 전에 TPP라고 약자로 써드렸고, 바이타민 어디서 왔다고요? 예, 바이타민 B1에서 유래한 바이타민 D1을 저희가 그냥 다이아민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는 이게 다이아민인데 이 다이아민이 바라민 B1이고 이런 것부터 유래한 조효소다라고 보시면 되죠. 파이로포스페이트라고 붙어있는데 이 파이로포스페이트 얘 얘기예요. 포스페이트 그룹 인산기가 2개 연속된 걸 갖다가 저희가 파이로포스페이트라고 하고, 단어를 조금 알려드리면 포스페이트는 인산기고요. 파이로라고 하는 게 사실 라틴어로 fire입니다. 불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인산기들을 갖다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 하나하나씩 있는 상태를 갖다가 불 옆에 조금 온도를 높게 되면 그것들끼리 자연스럽게 2개가 하나로 합쳐져서 파이로포스페이트를 만든다 하여서 파이로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디를 주의깊게 보셔야 되냐면 파이로인산다이아민 중에서 이 위에 있는 고리야. 다이아졸리움린이라고 하는 것 중에 여기에 두 번째 탄소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반응성이 좋은 탄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탄소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이 친구가 수소 양이온을 잃어버려서 누구로 되느냐? TPP 탄소 음이온의 상태, 이 상태를 만들어줘요. 이 상태에서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자신만의 기질을 만나게 되고 이 기질에 존재하게 되는 카르복실 그룹이죠. CO
더블 본드가 되어져 있는 이 카르복스 그룹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공격하는 그림이니까 다른 그룹을 한번 써보죠. 공격을 하게 되죠. 공격을 하면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나와 있었던 CO 더블 본드가 깨지면서 여기에 나오는 두 번째 탄소의 굉장히 반응성이 높은 두 번째 탄소와 피루부산이 결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서 잃었었던 수소 양이온이 붙어서 더블 본드가 깨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과정이 탈분국화, 죄송합니다. 분국화 과정이 진행이 되어지면서 요만큼을 떨어뜨려 주게 되죠. 이게 떨어져 나온 게 뭐예요? 맞습니다. 이게 불안정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떨어져 나오면서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카르복스 그룹을 갖다가 없애주는 디카르복실레이션이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떨어지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만큼만, 제가 색깔 달리 할게요. 요만큼만 반응성이 있는 다이아졸리움 고리의 두 번째 탄소와 만나 있게 되고요. 이게 지금 공명 구조를 형성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다시 맞습니다. 반응성이 좋지 하게 되는 좋은 탄소 음이온의 상태를 만들어 놓게 되죠. 이 탄소 음이온의 상태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고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다시 누구와 결합을 해요? 맞습니다. 수소 양이온이 여기에 붙어서 탄소가 가지고 있는 음이온을 없애주게 됩니다. 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하이드록시이틸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옆에 표시되어 있는 게 지금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록시이틸 또는 하이드록시에틸 파이로포스페이트 인산 다이아민인데 요만큼이 활성형의 아세트알데하이드 얘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다시 떨어져 나오면서 이제 독립적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만들어 놓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시 돌아왔네요. 활성형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탄소의 탄소 음이온이 나타나면서 이 과정이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에탄올 발효의 첫 번째 가루인 피루부산 탈카르복시화 과정에서 다이아민 파이로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조효소가 하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친구는 그래서 액티브한 알데하이드 방금 전에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움직여 줬잖아요. 그래서 carries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 slide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과정을 볼 거냐 앞에 쪽에서 저희가 글라이콜리시스라고 하는 당 분해 과정을 봤다고 하면 이번에는 포도당 신생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보게 될 거예요. 포도당 신생성이라고 하는 글리코, 니오라고 하는 게 사실 뉴거든요.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해서 포도당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글라이콜리시스라고 하는 당 분해 과정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당을 분해하는 겁니다. 포도당을 분해를 시켜서 파이루베이트까지 가는 10개의 단계였고 이거 말고 포도당 신생성 과정이라고 하는 이거와 전혀 정확하게 반대는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여러 다른 바이패스라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가는 과정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루베이트, 피루부산으로부터 글루코스,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포도당 갖다가 다시 만들어내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속하게 되고 여기에서 보면 거꾸로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그렇습니다. 반응물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위에 있는 친구들을 갖다가 저희가 생성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도당 신생성 과정은 수많은 반응물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젖산, 발효에서 나타난 젖산들을 피르부산으로 바꾼 다음에 이런 피르부산들을 갖다가 시트르산 회로에 존재하게 된 여기 하나 써드릴게요. 옥살로 아세테이트 라고 하고 보통은 저희가 OAA라고 많이 부르는 옥살로 아세트산을 거쳐서 인산 에놀파이레이트, 포스포 에놀파이레이트 저희가 예전에 PEP라고 썼습니다. PEP가 되게끔 해서 거꾸로 올라가 가지고요. 포도당을 만들죠. 만들어낸 포도당을 통해서 색깔 좀 달리 할게요. 포도당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혈당이라고 혈액 내로 이 포도당을 운반을 시켜서 혈액 내의 당을 유지시킬 수도 있고요. 글라이코젠이라고 하는 저장성 다당류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도 만들 수 있고, 이당류도 또는 다른 단당류도 만들 수 있으며, 녹말이나 수크로스 같은 경우, 이쪽은 식물체여서 초록색이네요. 녹말이나 수크로스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는 것들로 아주 다양한 생성물로부터 아주 다양한 반응물로부터 아주 다양한 생성물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과정의 중간에 포도당 신생성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식물체는 또 다른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요거 잠깐 보시면 시칠산 회로, 요건 아마 지금 뒤에 한 2개나 3개 챕터 뒤에서 저희가 공부하실 텐데요. 챕터 16입니다.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주로 알라닌, 아스파레이트라고 하는 이러한 아미노산들은 시트르산회로 경로로 들어가서 포도당을 만드는 데 관여가 될 수도 있죠. 또 트라이아실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얘를 갖다가 저 뉴트로파, 중성지방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성지방을 다 잘라서 분해를 시켜서 이 위쪽에 있는 포도당 신생성 과정의 중간산물로 집어넣어서 이 포도당을 다시 만들 수도 있죠. 식물체는 이산화탄소 고정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사실은 광합성 과정이에요. 광합성 과정상에서 3인센글리세롤산 3-phosphoglycerate라고 하는 3-phosphoglycerate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다시 중간으로 포도당 신생성 과정의 중간 산물로 들어가서 좀 더 다양한 반응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다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옆에 있는 그림은 당분해 과정과 포도당 신생성 과정을 비교한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당을 분해하는 글라이콜리시스가 총 몇 개 있었다고 그랬죠? 10개가 있었고, 그 중에 3개의 과정이 irreversible, 비가역적인 과정이어서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은 제가 앞에서 자세히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있었느냐? 공통점이 ATP를 소비해서 진행하는 과정이나 또는 ATP를 만드는 과정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떻다고요? 약간 irreversible 하기 때문에 비가역적이고, 여기에 나와져 있는 당분해 과정이 거꾸로 가는 게 포도당 신생성 과정인데, ATP가 들어가거나 ATP를 만드는 과정들은 보통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bypass, 다시 우회하는 경로를 거쳐야 됩니다. 끝에서부터 보자면 피루부산을 갖다가 포스포에놀파이레이트라고 하는 PEP로 만드는 과정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당 분해 과정은 하나의 과정, 피루부산 인산화 요소로 끝났지만, 여기에 나와지는 거꾸로 올라가는 피루부산에서 PEP를 만드는 과정은 2가지 과정, 옥살로 아세테이트를 중간 산물로 꼭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가지 과정으로 나누게 되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과정을 아마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또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 쭉 올라가시다가 이제 처음에 첫 번째와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인산, 과당, 인산화요소 정반대편에 서 있는 게 과당 16 이중 인산염을 분해하는 요소. 이게 이중 인산염 분해 요소는 저희가 보고, 인산화요소는 카이네이즈라고 그랬고요. 인산염 분해 요소는 포스파테이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파테이즈에서 인산기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빼주는 거죠. 또 유익인산 포도당을 포도당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 신생성은 첫 번째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포도당 육인산 인산염 분해 역시 인산을 갖다가 띄어내주는 효소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포도당 신생성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 과정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포도당 신생성 과정의 처음, 그러니까 당 분해 과정의 마지막이 되겠네요. 피루부산을 인산 에놀파이레이트라고 하는 포스포에놀파이레이트 PEP로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죠. 여기 나와져 있는 그 과정을 갖다가 표시한 것이고요. 여기 나와져 있는 파이르베이트를 포스포에놀파이레이트, 아까 뭐라고요? PEP로 바꾸는 과정이 2개의 스텝으로 진행이 되어지게 되고, 그 2개의 스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탄소 3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탄소 3개로 되어져 있는 애들을 옥살아세트산, 옥살로아세테이트, 아까 써드렸죠. 얘는 탄소가 4개짜리예요.
탄소가 4개짜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탄소를 어디서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그 탄소를 넣어주려고 하면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게 되고 카르복스 그룹의 형태로 넣어주니까 카르복실 화효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공급하는 건 우리 몸에서 pH 버퍼의 구성 성분으로 쓰이는 바이카보네이트 아연이라고 하는 중탄산염이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이 효소는 바이오틴이라고 하는 코엔자임 코팩터, 조효소 보조 인자를 꼭 필요로 하게 되고 이 친구는 바이타민 B7에서 온 친구예요. 이 바이타민 B7을 저희가 뭐라고도 하나요? 바이타민 H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ATP를 사용을 해서 옥살아세트산, 옥살로아세테이트를 만들죠. 옥살로아세테이트가 그래서 지금 빨간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중산산염으로 받은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시 포스포에놀파이루베이트로 바뀌게 되는데 포스포에놀파이루베이트 탄소가 하나, 둘, 3개 있어요. 그래서 탄소 3개인 화합물로 바뀌어져야 되며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다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올 때 특이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이 부위 여기에 전자의 재배치가 일어나면서 누구를 갖다가 띄어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페이트 그룹을 집어넣느냐 구아노신 이거 포스페이트 몇 개 있죠?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구아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라고 하고 이게 GTP입니다. GTP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포스페이트 그룹을 갖다가 띄어내서 자신의 두 번째 탄소에 붙여주게 돼요. 그러한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GDP가 GTP에서 포스페이트 그룹, 인산 그룹을 띄어냈으니까 나오게 되죠. 이거 갖다가 저희가 PEP 카르복스 인산화 효소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띄워주는 과정과 동시에 포스페이트 그룹, 인산 그룹을 붙여주니까 카복시 인산화 효소 그런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두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에 끼어 들어가게 되는 그 옥살아세트산이 카본이 3개가 아니라 4개라고 하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저희는 어디를 좀 더 자세히 볼 거냐 여기는 피르부산 카르복스화 효소에서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 첫 번째 과정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도록 하죠. 여기 나와주는 피르부산 카르복스화 효소의 라이신 잔기에 여기에 나오는 바이오틴이라고 하는 코엔자임 코팩터가 아마이드 본드라고 하는데요. 아마이드 본드로 아주 세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마이드 본드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게 비오틴이고 이 비오틴은 누구를 받아주느냐 ATP가 소모되면서 들어온 중탄산염으로부터의 이산화탄소를 잡아줄 수 있죠. 이 촉매자리 1이라고 하고요. 얘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다가 여기 이산화탄소가요. 이렇게 해서 옮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촉매자리 2를 갖다가 저희가 표면에 있는 촉매자리다라고 해서 표면 촉매자리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표면 촉매자리로 어떻게 옮겨줘야 돼요. 누구를요? 이산화탄소를요. 그 이산화탄소를 옮긴 다음에 이 이산화탄소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끼어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 진행이 되어지면서 탄소 4개짜리인 옥살아세트산, 옥살로아세테이트를 중간 산물로 만들게 되죠. 이것들이 다시 앞에 보시는 것처럼 PEP 카르복스 인산화 효소를 통해서 포스포에놀파이루베이트로 가는 건 여기에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져 있는 바이오틴은 다시 여기에는 이산화탄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또 다른 이산화탄소를 중탄산염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피르부산에다가 넣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은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포에놀 피르부산을 갖다가 옥살아세트산 다시 포스포에놀파이루베이트로 바꾸는 과정인데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는 다 어디서 일어나요? 네,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의 생물체들은 대체할 수 있는 경로를 가지고 있게 되고 그 대체할 수 있는 경로가 여기 하나 소개가 되어 있네요. 젖산으로부터 피르부산을 만들게 되고 이걸 갖다가 젖산 탈수소화 효소라고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젖산은 젖산발에서 만든 산물이죠. 그러는 이 피루부산을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집어넣어서 첫 번째 과정인 피루부산 카르복스 효소,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과정인 피루부산 PEP 마이토콘드리아의 PEP 카르복스 인산화 효소 과정을 통해서 PEP를 만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PEP가 마이토콘드리아 어디로 빠져나와요? 그렇습니다. 세포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빠져나와서 이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또 다른 바이패스하는 경로로는, 우회하는 경로로는 피르부산이 첫 번째 미토콘드리아에서 피르부산 카르복스 인산으로 바뀐 다음에 이 옥산아세트산이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세포질 내에 있는 PEP 카르복스 인산화 효소로부터 PEP 포스파이노파르베이트로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는 말산으로 말리트라고 하는 말산으로 한 번 더 변화가 되어져서 지속이 되는 반응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챕터 14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굉장히 당에 대해서 중요한 과정, 당을 분해하거나 새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많네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 14의 파트 1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챕터 14의 두 번째 파트 강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바이오케미스트리 클라잡이 패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